안녕하십니까, 천희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벌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감염의 전파, 표준주의, 그리고 전파경로벌주의의 접촉, 비말, 공기주의, 보호격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의 전파에 대한 내용. 감염 전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이나 또는 이에 감염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감염원과 숙주, 감수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치습적 시술을 받는 사람, 또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파 경로를 통해서 미생물이 전파가 되는데요. 그 전파 경로에는 접촉 또는 비말, 공기로 인해서 전파가 됩니다. 감염 전파의 세 가지 요소인 감염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보면 감염을 일으키는 기본 요소라 볼 수 있고요. 인체에 침투해서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이죠. 또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말합니다. 환자나 직원, 방문객 등이 감염 질환에 걸려 있거나 잠복기에 있거나 또는 증상 없이 미생물을 보유한 만성 보균자인 경우에도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서는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구분하는데요. 내인성 감염은 환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호흡기 또는 위장관 상세균 같은 노말플로어에 있는 균들을 말하고요. 이거에 의해서 감염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내인성 감염은 인체 방어 능력이 소실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백혈질 감소증이라든가 항체가 결핍되어 있다든가 피부나 점막 손상 또는 의식 손상 등의 뇌질환, 노인, 기저질환, 장기이식, 인공의료기구 시술 이러한 것들이 이런 내인성 감염이 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인성 감염은 의료기구와 약품을 포함한 미생물에 오염된 그 주변 환경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외인성 감염의 위험 요인은 환경, 의료기관의 환경, 공기나 물, 침대가 다 포함이 되고요. 의료인의 손, 각 그 의료기기가 해당이 되고 그 의료 약제, 수액 등을 포함한 약제, 그리고 식사, 그리고 방문객 등이 외인성 감염의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감염 전파의 요소로서 숙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숙주라 하면 감염원에 감염된 감염체를 말하고 감염과 질병 발생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부분이 숙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나이, 성별, 직업, 예방접종 상태, 입원 기간 등에 따라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이 다릅니다. 감염 및 질병의 발생과 그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대부분 숙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숙주의 영향 요인으로는 고령자라든가 기저질환자, 에이즈라든가 그 악성 종양 장기 이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그 약제를 쓰는 경우, 항균제 그 약제는 위산억제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이 포함이 되고요. 수술이나 마취,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인체 내 삽입기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다 그 감염이 전파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전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전파 경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생물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전파가 가능하죠. 동일한 미생물이 한 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전파 가능하고요. 병원체 크기와 전파 양식에 따라서 전파가 됩니다. 전파 경로에 먼저 직접 전파는 직접
직접 접촉하는 경우와 간접 접촉하는 경우에 전파가 되는 경우입니다. 직접 전파는 중간 매개체 없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미생물이 전파가 되는 거고요. 감염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미생물이 직접 이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 접촉 전파라 하면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미생물이 전파가 되는데요. 체온계나 혈당지청기와 같이 의료기구를 함께 사용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말 전파라고 하며 감염성 있는 호흡기 비말이 감수성 있는 사람의 점막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전파가 되는 경우고요. 공기 전파라 하면 공기 중에 오래 머무르고 있어서 머무르고 멀리 이동하는 그 작은 호흡기 분비물의 입자를 흡입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호흡 가능한 크기의 그 비말액이나 작은 입자에 그 호흡기 분비물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이로 인해서 이를 흡입해서 감염이 전파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물품 전파는 오염된 음식, 물, 투약, 혈액, 기구 등을 통해서 미생물이 전파되는 경우고요. 매개체 전파는 모기, 파리쥐, 생물체에 의해서 미생물이 전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격리의 개념은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미생물이 전파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이고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방문객, 직원, 병원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의 격리란 환자를 공간적으로 격리하거나 코호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보다 넓은 의미의 격리는 감염 전파 경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는 모든 방법을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격리의 종류는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준주의라 하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고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오염원으로 간주합니다. 전파경로별주의라 하는 것은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감염, 짐락된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적용할 수 있고요. 표준주의와 함께 균의 전파경로별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크기와 전파 방법에 따라서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로 구분됩니다. 격리를 적용하는 그 예를 들어보면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환자 사정을 하면서 표준주의를 지키게 되고요. 환자 사정 이후에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그 감염성 질환은 어떠한 전파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맞는 그 전파 경로별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공기 전파인 경우 그 공기주의인 경우에 거기에 맞는 보호구 착용을 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질병은 결핵수도 홍역이 되고 비말은 거기에 해당되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촉 전파인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된 보호구는 가운과 장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성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면역저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면역저하가 아닌 경우 표준주의를 수행하고 면역저하인 경우 보호격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 지침 권고안은 2007년 CDC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격리 지침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제시한 의료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격리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주의입니다. 표준주의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원으로 인지되거나 인지되지 않은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함이고요. 의료 전달 체계의 모든 환자, 모든 절차에 적용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단명, 감염 여부와 상관없고요. 모든 환자의 혈액과 체액, 땀은 제외합니다.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는 다 감염성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환자와 의료 종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관련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특성과 노출 범위에 따라 의료진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환자의 혈액체 분비물이 접촉이 예상될 경우에 의료진은 오염물에 어느 정도 노출될지 판단해서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표준 예방 지침의 원리를 알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표준주의의 일반 원칙은 감염병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파의 위험도 증가, 개인보호구 선택과 사용, 효과적인 손위생, 표준주의 지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표준주의 구성 내용으로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호흡기 위생, 기침 에티켓, 환자 배치, 그리고 치료기구 및 물품, 환경관리, 린넨관리, 안전안주사 행위, 요추천자 시술, 직원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위생은 환자 주변 환경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거고요. 손위생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때 알코올젤을 이용하여 손소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포와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고위험 부서의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인조손톱을 착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손위생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 혈액체 혹은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 혹은 상처 드레싱과 접촉 후, 환자의 손상되지 않은 피부와 접촉 후, 한 환자에게서 오염된 신체 부위에서 청결한 신체 부위로 옮겨서 접촉할 경우, 환자 가까운 주변에 있는 물품이나 장비와 접촉한 후 장갑을 벗은 후에 손위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사용 원칙은 혈액이나 체액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 착용하는 거고요.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개인보호구를 벗는 과정에서 의복과 피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 병실을 떠나기 전에 개인보호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개인보호구는 환자에게 병원체가 전파될 위험성과 의료 종사자의 옷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라도 착용이 가능하도록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요. 개인보호구는 장갑, 앞치마 또는 고글 또는 가운, 고글, 마스크 순서로 벗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후에는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장갑은 혈액 또는 잠재적인 물질, 점막, 손상된 피부 혹은 배설물로 오염된 피부와 접촉 경우에 착용을 하고요. 장갑은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직접 접촉할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을 권고하고요. 환자나 의료 장비를 청소할 경우 일회용 또는 재사용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환경 접촉 후 장갑은 제거해야 하고요. 환자마다 장갑 교환, 일회용 장갑은 씻어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환자에서 오염된 부위 접촉 후에 깨끗한 부위 접촉 후 장갑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요. 장갑이 손위생을 대체할 수 없고 소독과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 장갑 착용 전에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고요. 장갑을 제거한 후에 바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균 시술 시에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천연, 고무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경우 대체용품을 사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운은 환자의 혈액 분비물 배설물과 접촉을 예상할 경우 시술자의 피부를 보호하고 옷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용 가운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분비물과 배설물을 접촉하게 될 경우 가운을 착용하고요. 환자의 주변 환경을 떠나기 전에 가운 제거하고 손위생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가운은 재사용 금지를 하고 있고요. 동일한 환자를 반복 접촉할 경우에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위험 부서로 들어갈 때는 가운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혈액체 분비물에 옷이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는 일회용 비닐 앞치마를 입고 광범위하게 튈 수 있는 경우엔 긴 팔의 방수 가운을 입습니다. 일회용 앞치마나 가운은 매 시술 또는 환자마다 갈아입습니다. 가운이나 글러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일회용 가운과 글러브를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앞으로 가운과 장갑을 신은 채로 잡아당겨서 뚜들 말아 벗는 과정으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로 입, 코, 눈을 보호하는 개인 보호구로서 입, 코, 눈의 점막에 환자의 혈액체 분비물이 튈 우려 시에 마스크, 고글, 페이스 실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핵, 사스, 출혈 바이러스 또는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처치들을 하게 될 경우에 가운과 장갑에 더해서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 보호구, 실드 마스크 또는 마스크와 고글 중 하나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안면보호구와 고글에 관한 내용인데요. 안면보호구는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 간호하는 동안 그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병원체의 종류와 예상되는 업무와 노출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안경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안경 위에 고글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오염을 피하기 위해 고글과 안면 보호구를 사용 후에 바로 벗고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고요. 다음 사용을 위해서 목에 걸거나 머리 위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일회용 고글이나 일회용 안면 보호구는 사용 후에 바로 벗고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해야 합니다. 고글 안면 보호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간 내 규정에 따라 수집, 세척, 소독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침 예절의 5가지 요소인데요. 호흡기 증상에 대한 병원 직원, 환자, 방문객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호흡기 감염 전파 예방 방법을 의료기관 입구에 포스터로 게시해야 합니다. 감염 전파 물품인 휴지, 수술용 마스크 같은 것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야 하고요. 출입구, 대기실 입구에 손위생 물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방문객에게 적어도 3피트, 1m 이상은 떨어져서 대기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환자 배치는 감염원의 잠재적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환자 배치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전파 위험이 높은 환자 상태, 예를 들어 분비물이 나오거나 또 배설물 혹은 삼철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1인실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실 배치 시 고려사항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감염원의 전파 경로가 어떤지, 감염 환자에서 전파 위험이 요인이 무엇인지, 동일한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서 의료 관련 감염 발생할 위험 요인이 있는지, 1인실 사용 가능성 여부가 1인실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병실 공유할 경우 환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병실 배치 시에 고려하는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주의의 내용으로 환자 치료기구와 물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혈액체액이 오염된 기구와 물품을 보관, 이동, 처리하는 원내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위험 기구와 준위험 기구는 멸균과 높은 수준의 소독 시행 전에 적합한 세척제를 이용해서 적절한 유기물을 세척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세척 직원이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기구를 다룰 때 예상되는 오염 범위에 따라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는 환자 접촉과 오염의 정도에 따라 환경 표면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요. 환자 주변 환경과 환자의 주변 환경, 예를 들어 침상, 난간, 상두대 같은 주변 환경과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를 들어 문 손잡이, 환자 병실 내 화장실과 근처 표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다른 환경 표면보다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됩니다.
환경을 주로 오염시키는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고요. 이러한 소독제는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 일본 후센성 이러한 기관에서 허가, 인증,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포함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엔 반드시 제조사 권고대로 방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감염원이 계속 전파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기존 사용하는 환경소독제의 소독력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 환자의 대기실에 있는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장난감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 개발 시에는 세척과 소독이 쉬운 재질의 장난감을 선택한다던가 털이 있는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부피가 크고 고정된 장난감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 즉시 청소,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입에 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소독 후에 물로 한번 헹군다던가 하는 경우에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용한 장난감과 소독 후에 사용 직전의 장난감 보관 용기는 좀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전자기 표면에 대한 세척과 소독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린넨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준주의에서 린넨 관리는 공기, 환경 표면,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 조작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요. 린넨 슈트를 이용할 경우엔 오염된 린넨으로부터 에어로졸이 최소화하게 퍼지도록 설계된 제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사 실무입니다. 안전한 주사 실무 내용에는 멸균된 주사용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균수를 준수해야 하고요. 주사바늘, 캐뉼라, 주사기는 멸균된 제품으로 한 번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린지는 교환하지 않고 니들만 또는 캐뉼라만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한 환자에게서 사용된 수액 주입 세트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주입 중인 수액백, 수액 세트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주사기나 주사바늘, 캐뉼라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한 번 사용 후에 다 폐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 사용할 분량의 싱글 도우즈 바이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싱글 도우즈 바이어를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다음 사용을 위해 남은 약물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사용하는 멀티도우즈 바이어 사용 시에도 주사기와 바늘은 멸균된 제품을 이용하고 이 멀티도우즈 바이엘은 환자 처치 부근에 두지 않고 제조사 권고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멀티도우즈 바이엘이 멸균 상태나 보관 상태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즉시 폐기해야 되고요. 여러 환자에게 필요한 소량의 수액을 공급하는 형태로 대용량의 백이나 병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물 희석용으로 희석용 멸균 증류수, 생리 식염수를 사용해야 되지 대량의 백에서 소분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추천자 시술을 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혈액맥의 질환에 노출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것이 다른 환자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사용한 물건은 반드시 소독, 멸균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물품은 사용 후 폐기해야 하고요.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바늘은 가능한 한 안전한 용기에 담아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경로벌 주의입니다. 먼저 접촉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경로벌 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파경로벌 주의에 대해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표준주의에 더하여 역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병형군의 감염 또는 보균된 환자에게 적용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 중에 면역 저하 환자는 바이러스의 배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파 경로별 주의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질병의 전파 양식에 따라서 적용되는 격리주의이고요. 여기에는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가 해당이 됩니다.
격리 종류별의 대상 질환으로 공기주위에는 홍역, 수두, 결핵이 포함이 되고요. 비말주의에 해당되는 질환은 헤모필러스 B형 감염증, 수막균 질환 등이 인플루엔자, 유행성 2와 4년, 백일해 등이 포함이 되고 접촉주의에 해당되는 질환으로는 일군 법정 감염병, A형 감염, 로타바이러스, 다제내성균, 또 CDP세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접촉 전파에 의한 것은 그 직접 접촉 전파와 간접 접촉 전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전파라 하면 직접적인 피부 또는 점막의 접촉을 통해 미생물이 전파되는 경우고, 간접 접촉 전파라 하면 오염된 기구나 물품이 감수성 있는 환자가 접촉 시에 전파가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 대상은 역학적으로 중요한 미생물을 포함해서 환자나 환자 주변 환경과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전파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대량의 상처, 백, 변실금, 간범위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접촉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발생시키는 미생물에게도 접촉주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접촉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은 접촉으로 전파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할 수 있고요. 다제내성균 감염 관리의 경우에 있어서 접촉주의뿐만 아니라 다제내성 오타 있네요. 다제내성 미생물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환자 주변 환경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병균이 전파되는 경우에 표준주의와 함께 접촉주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주의에서 환자의 이동과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접촉주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1인실 배치하고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 배치합니다. 1인실이 없는 경우에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는데요. 코호트 격리란 동일한 병원균의 감염, 보균 중인 환자들끼리 한 병실에 입원시키는 경우이고요. 접촉주의 환자는 감염 전파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코호트 격리도 어려운 경우에 환자 병상 간 이격거리를 1m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코호트가 어려운 경우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침상각 간격은 직접적인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넓어야 되고요. 코호트 격리도 어려워 다인실에 접촉 격리 환자가 배치된 경우는 다인실 병실의 환자와 방문객에게 준수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접촉 또는 환자 주변의 물건을 만져야 될 때 손위생 수행 후 장갑 착용을 하고요. 옷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면 가운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촉주의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병실 입구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병실을 나올 때 장갑 가운을 벗어 의료 폐기물통에 버리고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환자나 환경, 사물에 팔이나 옷이 직접 닿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긴팔 가운을 착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가운을 벗은 후에 옷이나 피부가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코호트 격리를 하는 병실에서 개인보호구는 환자마다 교체하고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접촉주의에서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실 밖으로 이동과 이송을 가능한 한 제한합니다.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이송 요원과 도착지의 의료 종사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감염이나 오염된 부위는 덮어서 이송해야 합니다. 환자가 이송하기 전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제거하고 손위생을 시행하고요. 이송을 담당하는 요원과 도착지의 의료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송 도착지에 있는 의료 종사자는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환자가 병실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접촉주의 환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치료 장비와 기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접촉주의 환자가 사용한 장비, 기구 및 장치에 대한 관리 내용은 표준주의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장비나 기구가 다른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따로 표시하고 보관합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요. 다른 환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다른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한 후에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환경관리는 접촉주의 병실은 다른 병실보다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은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촉주의에서 환경관리에서 그 표면 소독이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런 하이터치 환경 표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들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에서 일반적인 환경 소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소독 방법을 추가하거나 소독의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그 필요시에는 소독제의 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유행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소 2회 이상 청소하고 육안으로 오염이 확인되면 바로 청소해야 합니다. 환경소독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된 내용이고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촉주의의 격리 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염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경우 또는 병원체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서 접촉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접촉주의는 환자가 퇴실 후 병실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문객 관리인데요. 가족과 방문객에게 현재 적용 중인 접촉주의와 격리 기간, 손위생과 같은 전파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필요한 경우 한해서 가능한 한 취소하고 한 환자만 방문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아이콘의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Q&A 모음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받고 급성기가 지난 일반 병실로 이실 계획이 있었는데 소변검사에게 VRE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급성기 증상이 호전돼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이실하고 싶은데 보호자가 없는 일종 환자로 왼쪽 마비가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공동 간병인으로 간병인실로 보내려 하는데 일반 환자와 같이 있어도 될까요? 환자는 돌아다니거나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간병인이 환자의 대소변 관리를 잘한다면 일반 환자 같이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VRE가 MRSA와 같이 일반 환자들과 커튼 등으로 격리해서 할 수 있는지, VRE 환자를 MRSA 환자와 커튼으로 구분해서 격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은 VRE 균주가 장내 세균이라고 대소변만 잘 관리하는 건 되는 건 아니고 VRE는 접촉주의 대상 감염성 질환으로 환자와 환자 주변 환경에 VRE가 균주가 퍼져 있을 수 있어서 그로 인해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등의 직접 접촉, 간접 접촉으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1인실 격리를 권고하는 겁니다. 1인실 격리가 어렵다면 동일한 균주가 나오는 환자끼리 코호트 격리를 권고하고 코호트 격리 시에도 환자마다 철저한 접촉주의 지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주의 지침은 공동 간병인이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철저하게 접촉주의 감염 관리를 지침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커튼이 격리를 위해 물리적 차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커튼도 VRE 환자의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커튼 자체보다는 접촉주의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말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말 전파라고 하는 것은 비말은 주로 기침, 재채기, 대화,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 등에서 발생하고요.
5마이크로 이상의 큰 입자의 비말은 공기 중에 부유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거리는 분출 속도라든가 기전, 농도,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비말은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기침, 재채기, 에어로졸 발생 시 비말 5마이크로 이상의 비말이 튀어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비말주의 일반 원칙으로는 기침, 재채기, 대화 중 호흡기 비말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경우는 표준주의에 더해 비말주의를 적용합니다.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입구나 잘 보이는 장소에 안내문을 비치해야 하고요. 의료 종사자들은 자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눈, 코, 입의 점막을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유행성 이하 선염이나 풍진에 면역력이 없는 의료 종사자는 이러한 감염을 앓고 있는 환자 진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 배치는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가능한 한 1인실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요. 1인실의 수가 제한적이라면 과도한 기침과 객담이 있는 환자, 활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1인실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1인실 사용에 제한이 있어 코호트를 격리하게 될 경우엔 동일한 병원체에 감염된 환자들로 배치를 해야 하고요. 코호트 격리도 어려운 상황엔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와 동일한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환자가 공동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염의 전파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 면역저하와 같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말주의 환자에서 코호트 격리가 어려워서 다인실에 있을 경우 면역저하 환자와 같이 두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한 경우에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m 이상을 유지하고 접촉 기회를 줄이기에 가능한 한 침대 사이에 물리적인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주의 환자와 같은 그 병실 환자를 접촉하는 경우에 비말주의의 유무 상관없이 환자마다 다 개인보호구 교체하고 손위생 후에 접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확인하였을 땐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진찰실이나 독립된 대기 공간에서 환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말주의에서의 개인보호구는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갈 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비말주의를 위한 개인보호구는 병실 입구 또는 전실 안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으면 이송요원은 안면보호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환자가 호흡기 예절을 지키기 어렵다면 이송요원은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말주의에서 환자의 이동은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병실 밖으로 이동을 가능하며 그 외에는 가능한 한 병실 밖으로 이동을 제한합니다.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병실 밖을 나가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이송 목적지에 있는 의료 종사자는 환자 상태와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데요.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 퇴원 후 병실 청소 시에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제거 효율에 따른 그 환기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공기 환기 횟수가 6회 이상이라고 하면 그 에어로졸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99.9%가 없어진다면 69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말주의의 격리 해제인데요. 감염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경우 또는 병원체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서 비말 격리를 해제할 수 있고요.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개별 상태에 따라 격리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는 기저질환에 대해 재평가하고 반복적인 미생물 검사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족과 방문객에게 현재 적용 중인 주의와 격리기간, 손위생과 같은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고요. 환자 치료와 간호에 관여되는 보호자에 있어서는 개인보호구 착용과 적응증,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화하고 한 환자만 방문하도록 제한해야 하고요. 풍진과 유행성 이하선염이 있는 환자의 방문객이 면역이 형성되어 있다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역이 없다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한다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병원에서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는 것은 방문객 제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A인데요. 인플루엔자 A, B를 구분하여 격리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반드시 구분해야 하여 격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실 문제 등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지 문의가 오는데 격리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플루다인실 코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루 환자들도 격리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A형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와 B형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는 서로 달리 격리해야 합니다. 교차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실 사정으로 같은 병실에 있어야 한다면 서로 접촉주의와 비말주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는 일반식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다음 전파경로별 주의에서 공기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기전파는 기침, 재채기, 대화, 에어로졸 생성 처치 등을 통해서 미생물이 포함돼 에어로졸이 발생되어 전파가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부유 상태로 유지되다가 흡입되는 경우이고요. 호흡기 비말액이 5마이크로 미만 작은 호흡기 비말액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전파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호흡기 비말이 5마이크로 이하의 호흡기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흡입하여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하고요. 공기로 전파되는 질환인 결핵, 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주의 일반 원칙으로는 사람 간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병원체에 감염, 의심되는 경우 표준주의에 함께 공기 전파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실 입구나 잘 보이는 곳에 공기주의가 필요하다는 표시를 시행해야 되고요. 공기주의를 지켜야 하는 감염병에서 에어로졸이 형성되는 시술을 시행할 경우 다음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하고 계획적으로 시술을 시행하고 적절한 안정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 종사자의 수를 제한해야 되고 가능한 한 공기주의 격리실에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공기주의 격리실이 없다면 밀폐된 상태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술 중에 충분한 환기를 하고 참여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가능하다면 폐쇄용 기도 흡입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삭간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기계와 주위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에 적절한 세균 필터를 장착하고 가능한 한 석션 시에 폐쇄용 기도 흡인을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퇴원 후에 병실을 청소하게 되면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청소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공기주의 환자에서의 환자 배치는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음압격리실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공기주의 환자가 음압격리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방에 배치하도록 권고합니다. 음압격리실은 환자의 개별 화장대, 세면, 샤워실이 있어야 하고요. 의료진을 위한 손위생 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홍역, 수두처럼 각 감염병마다 바이러스가 동일한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는데요. 활동성 폐결핵은 균주의 특성과 전염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기주의 격리실이 없는 경우에 격리실이 다른 시설로 이송을 해야 하고요. 만약
다른 시설로 이송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환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합니다. 공기주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해서 공기주의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배치를 해야 될 때는 감염관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고요. 동일한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경우로 추정되는 환자들을 코호트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는 환자들로부터 병실을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합니다. 외래에서 공기 전파가 가능한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외래에 내원한 공기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공기주의 격리실로 이동하여 진료하도록 합니다. 사용이 가능한 격리실이 없다면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씌우고 진료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요. 환자가 대기했던 진료실은 충분한 시간을 환기시킨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예절 준수를 안내해야 하고요. 환자는 공기주의 격리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격리실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주의에 있어서 음압격리실의 시설 기준입니다. 음압격리실은 최소한 6회 이상의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고 신규 설비 시 12회 이상을 권장합니다. 공기는 곧바로 건물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고요. 헤파 필터가 있는 공조 시스템을 통과해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출입 시 외에는 항상 문은 닫혀 있어야 되고요. 음압격리실 방의 한 측면에서 공기가 들어온다면 환자 침대를 지나 방의 반대쪽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음압격리실의 방과 외부의 기압은 최소 2.5파스칼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음압격리실, 전실, 병실 외부 복도는 각각 2.5파스칼 이상 차이가 나야 되므로 실제 음압격리실 내부와 병실 외부 복도의 실제 압력과의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매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표로 공기의 압력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음압격리실에 음압이 매일 유지가 되는지 그 공기의 압력 상태를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은 잘密閉가 돼 있어야 되고요. 공기주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해서 음압격리실이 부족하게 되면 음압을 형성할 수 있는 이동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격리실 내부의 공기는 사람이 배출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건물 밖으로 배출하거나 헤파 필터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음압격리실의 예의입니다. 전실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실이 없는 경우에 음압격리실인데요. 환자가 있는 그 음압격리실의 압력이 낮고 복도는 환자가 있는 입원실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이 압력의 차이가 2.5파스칼이어야 되고요. 화장실에 있어서는 병실보다 더 낮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실이 있다라고 하면 복도와 전실의 압력에 차가 있어야 되고 전실과 환자 방과의 압력에 차가 있어야 되고 환자 방과 화장실의 압력에 차가 있도록 설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압의 절대치는 화장실, 병실, 정실, 복도 순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출입문이 잠시 열린다 하더라도 그 화장실의 공기가 병실, 전실로 유입되지 않고 또한 병실의 공기가 전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음압격리실의 시설 기준입니다. 극기설비, 배기설비, 음압제어차, 환기, 그리고 벽, 천장, 창문에 대한 내용, 화장실, 샤워실이 있어야 되고 넓이 등 천장 높이 출입구의 폭까지 기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기주의에서의 개인보호구인데요. 공기가 전파되는 병원체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의 치료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제대로 착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를 치료할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피부 결핵 부위에 대한 시술을 할 때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역, 수두, 대상 포진을 알았던 과거력이나 또 백신 접종력, 혈청 검사에서 면역 형성이 확인된 의료 종사자는
홍역수도 파종성 대상 포진 의심 환자를 치료하거나 가능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공기전파 감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 가능할 때 면역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업무 배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병실에 들어가야 한다면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든가 전파 양식을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에어로졸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에어로졸 형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보호구 착용을 준수하는 것이 공기주의 환자에서의 개인보호구 착용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N95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 후에 제대로 착용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버릴 때 마스크 표면이 손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마스크를 제거할 때는 끈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벗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목에 걸거나 하지 않고요. 젖거나 오염됐을 때 마스크 교체해야 하고 호흡이 어려울 때도 마스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코호트 중인 병실에서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교체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N95 마스크 착용 방법입니다. 일단 마스크를 손바닥에 놓고 코와 턱을 감쌀 수 있게 얼굴에 갖다 대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얼굴에 고정하고 상단에 고무줄을 당겨서 머리 뒤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무줄을 같은 방식으로 귀 아래를 지나 목 뒤에 주변에 고정합니다. N95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윗끈을 고정하고 그 다음 아랫끈을 고정하게 됩니다. 제거할 때는 이제 반대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서 착용하시고요. 그 마스크의 끈을 머리 뒤에 고정하는데 이렇게 교차되지 않게 고정하시고요. 하나는 그 머리 뒤에 또 하나는 목 뒤에 고정하도록 합니다. 마스크가 코와 입을 모두 덮고 있는지 반드시 위치를 재확인해야 되고요. 마스크 코 부분에 있는 그 와이어 부분을 그 본인의 코 사이즈에 맞게 눌러서 새지 않도록 마스크 모양을 교정을 합니다. 마스크 모양 교정 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밀착도 확인인데요.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서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손으로 마스크를 감싸고 후 하고 재빨리 숨을 내쉬고 다시 흡 하고 들이마시면서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마스크 가장자리에 공기가 새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이 밀착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환자의 격리실로 입실을 하셔야 합니다. N95 마스크 제거 방법으로는 벗을 때 마스크 앞면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아랫끈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윗끈을 제거해서 끈만 잡고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리도록 합니다. 공기주의 환자에서 이동은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병실 밖으로 이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 의료 종사자를 동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의학적인 이유로 병실 밖을 나가야 한다면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격리실 밖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두나 두창, 피부 결핵에서 농이 배출된다면 상처 부위의 삼출물이 에어로졸화 되지 않도록 그 주변을 깨끗한 포로 덮고 이동해야 합니다. 의학적 이유로 이송이 필요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변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동해야 되고요. 이송 목적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 알려야 되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할 때 이송 요원들은 다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송중 환자가 마스크 쓰고 있고 피부 병변이 덮여 있으면 이송요원은 수술 마스크나 엔고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송에 관련된 의료 종사자가 해당 감염병에 면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며 엔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 해제인데요. 공기주의 환자에서 격리 해제는 그 표준 예방지침 제5장 부록에 나와 있는 그 감염 상태별 격리의 종류 기간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질환별 격리 해제 기준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의료 종사자 관리인데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은 홍역과 수두에 대해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항체가 없다면 전파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홍역, 수두, 대상 포진에 걸린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대체 인력이 없다면 엔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두나 파종성 대상 포진인 경우 환자 접촉 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객 관리인데요. 환자와 방문객, 가족과 간병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 기간 주의사항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야 하고요. 간병인은 개인보호구 착용의 적응증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이미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항체가 있는 경우라면 의료진과 동일한 개인보호구 사용해야 하고요. N95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방문객 출입 제한해야 하고 홍역이나 수두 환자의 경우 방문객은 병실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항체가 없다면 꼭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방문 제한해야 하고요.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A 내용입니다. 120명상인 병원에 음압이나 헤파 필터 시스템이 없는 병원인데 결핵 수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이 혹시 있는지 라는 질문이고요. 이런 상황에 입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화장실에 세면실이 있고 식사는 제공할 수 있으나 이제 전실이 없는 일회실 공간에 둘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입니다. 공기주의 환자를 음압격리실에 격리하고 격리실에 만약에 없다면 가능한 한 다른 시설로 이송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로의 이송도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방에 배치하도록 하고 감염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는 환자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배치하며 음압이 안 되므로 병실 내에서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 경력을 주의해서 보호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환경의 대상은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에서 보호격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 및 처치를 위해 보호격리실을 벗어나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하고요. 보호격리 환자가 보호격리실을 벗어날 때는 일상적으로 N95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보호격리 받는 환자가 보호격리실을 떠나 의료기관 내 공사 중인 구역을 지나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호격리를 받는 환자는 진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배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표면이 매끈하여 잘 닦이고 구멍이 없는 자재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먼지 생성을 줄이도록 해야 하고요. 틈새에 먼지가 쌓이면 물로 적셔 청소를 해야 합니다. 병실과 복도에 카페트 사용하지 않고 건조된 꽃과 생화, 화분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격리실은 12.5파스칼 이상의 압력 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해야 하고요. 양압에 대한 기준은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격리실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0.3 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헤파 필터를 장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격리실의 압력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격리실의 닫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 환경에서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환자와 접촉할 경우 표준주의를 준수하도록 하고요. 전파경로별 주의는 미생물 전파 양식에 따라 적용하고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면역 저하 상태나 장기간의 바이러스 배출로 격리 지침 적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보호구는 환자의 감염이 의심이나 확진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준주의에 따른 지침이 없는 경우라며 일상적으로 직원의 개인보호구는 불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환경이 필요한 환자에서 공기주의 지침을 적용할 때는 양압 유지를 해야 되고 전시를 사용해야 하고 병실 내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거나 재순환되는 경우는 배기덕트에 헤파 필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전실이 없는 경우에 환자는 음압격리실에 배치하고 이동용 헤파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공기만 흡기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리 지침에 대한 표식, 보호구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예시 자료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파경로별 주의 세부 격리 지침에 관련된 예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직원 대상으로 표준주의 준수를 강화해야 되고요. 질병의 전파 양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파 경로별 주의에 따라서 격리시설, 물품 준비, 격리시설 등을 격리 절차들을 마련하고 격리 지침 수행을 위한 관련 부서 직원들의 교육 체계가 수립되어야겠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 발생 확인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팀 구성 및 모의 훈련 등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